자, 이제 금지행위를 계속 합니다. 이제 그 5호가 나와요. 그 217페이지가 되겠어요. 중요한 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데는 아무튼 자세히 보는 거에 기망, 아까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그 다음에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다음 매매를,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네 번째가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지 마라 했어요. 기수매물을 받고. 이번에 이제 5호 해가지고 여기는 3-2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자, 거기 5번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또 조문을 봅니다. 관계법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거기다 줄치면 돼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예요. 그 핵심이 분양이나 임대를 받는 관련 증서. 이 증서에 해당되는 것을 매매 교환을 동골뱅이 중개업자가 이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간단한 거예요. 줄여보면 이 관련 증서를 중개업자 너는 이 증서 매매를 뭐요? 중개하면 안 되고 네가 증서를 샀다 팔았다 해도 뭐요?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딱 압축해서 그럼 이 증서가 뭐냐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법을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한종민 선생 공법, 주택법. 이 39조에 가면 이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공법 무슨 법률 어디를 해요? 국토법은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주택법 39조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1번에 1번 이게 바로 주택법을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환 돌아야 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공법을 해야 되니까. 자,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줄만 쳐놓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다 공법 시간에 하거든요. 그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 사채, 무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걸 뭐 딱지라고 그래요. 딱지. 재개발 지역에. 이런 것들은 증서라고 하는데 이 증서를 중개업자는 중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딱지를 네가 샀다 팔았다 해도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여러분 주택법 시간에 하고 오면 우리는 이것을 중개에서는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물어봐. 그러나 여러분 주택 상환 사채가 뭐냐는 공법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어만 기억을 하는 것이지 의미는 이제 공법에서 관련이 되는 거고. 그럼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면 거기 박스를 먼저 봐봐요. 지금 얘기했던 것이 바로 주택법을 거기다 써놨어. 참고하기 박스.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 때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증서, 그걸 청약통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청약통장이죠. 그게 입주자 저축증서라니까. 청약예금통장, 부금통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뭐라고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라고 써졌잖아. 주택법.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하나만 설명을 하면 지금 주택법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 우리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은 다 알고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6년 된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1회 신도시에 20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입지가 매우 좋아서 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싶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1동 1004호에 당첨이 됐어요. 청약했다가. 이 당첨된 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그랬지. 이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이건 중개 대상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권하고 청약통장은 전 단계지. 그래서 이 청약통장이 바로 관련 증서에 해당되고 이 증서를 중개에서도 안 되고 샀다 팔았다 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통장을 1순위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6년 돼서 해약하기가 아까워요. 형이 달라네. 또는 친척이 달라요. 친구가 달래. 네가 협조만 좀 해주라. 내가 나중에 술 한잔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청약 통장을 해약하지 않고 친구에게 줘가지고 친구가 청약에서 당첨돼서 내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협조해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게 적발되면은 주택법 39조에 가면 이런 것은 다 처벌하게 돼 있어. 그 처벌이 뭐야? 3-3으로 처벌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당첨 다 취소해버리고 다 처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돼요. 따라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생활정보지 같은 데 보면 막 뭐요? 통장 1순위 산다고 막 그런 광고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건 다 불법이에요. 이 통장 자체는 거래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작년에 강남 3구, 그 다음에 세종시, 대구, 부산 막 이 청약 열기가 뭐요? 후끈했었죠. 그래가지고 청약에서 노얄층이 당첨되면 막 프리미엄이 5천 1억까지 막 뜨고 그랬잖아. 작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 대한민국이. 그러다가 11월 3일 대책이 나왔지. 당첨되더라도 뭐야, 분양권 바로 못 팔게 묶어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열기가 식어버렸잖아, 또. 지금. 그리고 작년에 수억 번 사람들 많지, 이게.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약 열기가 후끈하니까 이 통장을 막 사겠다는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랬었다니까. 근데 우리 지금 주택법에는 이 거래 자체가 다 금지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통장을 중개하거나 중개업자 네가 이 통장을 살 사람을 중개하거나 또는 네가 샀다 팔았다 했다든가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1,200 주고 사요. 나는 어차피 필요 없거든. 200만 원 더 준다는데 뭐. 내가 좀 협조 좀 해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통장 거래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재가 뭐예요? 3-2가 되고 여러분들은 제재가 뭐예요? 3-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택법으로 처벌되니 아까 금지행위는 일반인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택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주택법을 넣어놓은 거야. 이미 다 시험에 나왔지. 이런 것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2번 봐봐요. 그 박스 바로 위에 2번. 지금 주택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개공 등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므로 지금 우리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한 증서 소지자가 증서를 매매 교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여기 결론이에요. 증서 소지자가 개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증서 소지자가 청약 통장 소지자가 중개업자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간에 뭐 친척이나 친구에게 거래를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 관련법이 그 박스란 얘기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3번 목차가 분양권이라고 돼 있죠. 분양권은 방금 얘기했잖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대상물이라겠죠? 그럼 1번을 봐요. 판례에 가면 아파트 당첨권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증서가 뭐라고 돼 있어? 아니다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어. 중개 대상물에서. 4주 전에. 장래 건축물이라고 했었죠. 분양권을. 그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이제 4번을 봐봐. 이것도 공법을 하고 와야 돼. 관리처분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정비법이네. 지금 여러분 정비법 했나요? 공법 시간에 지난 12월 달에 했다며. 아직 안 했나요? 했나요? 관심 없나요? 그 정비법 거기 봐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종전의 주택은 입주권으로 전환된다. 입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 시간에 가면 입주권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정비법에도 입주권이 나온다니까. 이게 개포 아파트, 개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재건축. 그러면 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아파트 하나 주죠. 그걸 입주권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막 그 입주권을 사고 팔고 해요, 안 해요? 하지. 그것은 주택으로서 중개 대상물이라니까.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요. 2번을 봐봐요. 2번. 상가 분양권 나오죠. 내가 쇼핑몰을 분양받았어. 쇼핑몰을. 1층을 받았더니
누가 프리미엄을 5천만 원 준다고 나한테 팔으래. 역세권에 있는 쇼핑몰을. 그러면 상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아, 당연히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분양권은 다 중개 대상물이라니까.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을 기억해야 돼. 지금 이 관련 증서는 중개하면 안 되는데 여기 증서가 아닌 것들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증서가 아닌 것을 지금 우리가 봤잖아. 아파트 뭐야?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 분양권. 아파트나 상가나 다 분양권이라고 그러지. 쇼핑몰. 이건 다 중개 대상물이야. 그 다음에 정비법상에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죠.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것은 뭐야? 다 중개 대상. 이 세 개만 딱 외우면 되네. 지금 줄친 것만. 그럼 이런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주택법상에 아까 청약통장은 관련 증서다 아니다? 증서다. 증서니까 중개하면 안 되지만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 정비법상의 입주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 1년 내 이것만 알면 되네. 1년 내. 그럼 다음 주 되면 또 고개를 숙여버리거든. 또 그게 문제예요. 다음 주가 항상.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그 세 개를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한종민 선생님 시간에 주택법하고 정비법을 하고 오면 이 내용이 3월 달에는 더 확연히 보여.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줄친 거 이해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3월, 4월 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거든. 또 공시법을 해야, 민법을 해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OX 문제도 다 줄친 데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중개할 수 있냐 없냐만 묻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외워도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일순원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6번을 오면 이제 의뢰인과 뭐가 나와요? 직접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이건 이제 민법으로 왔지. 이제 공법이 끝나고 민법.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죠. 민법 총칙. 이 자기계약이 우리 법으로는 직접거래예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개념은 똑같아요. 이게 민법 124조에 나오거든 이게. 총칙에. 민법을 알아야 또 우리 과목을 알아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에? 동의 받으면 돼 안 돼? 되지. 민법. 근데 우리는 결론이 동의를 받아도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못하게 합니다. 중개업자는 천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법은 사적 자체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의하는데 우리가 법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민법은. 그러나 우리는 공법적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도 못하게 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이야. 민법하고 반대. 지금 민법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 돼. 그럼 넘겨봐요. 넘겨보면 자 2번에 1번을 봐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란 나오잖아. 개공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 대상물을 의뢰인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 대상물을 뭐요?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 이걸 뭐라고 하냐고. 직접거래라고 하죠. 자꾸 자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자꾸 읽어서 외워요. 여러분들 외울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속으로만 해봐야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니까. 지금 강남에는 이유가 거가 있었구만.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읽어서 외워야 해요. 자 봐요. 이런 얘기잖아. A라는 매도자가 의뢰인이잖아.
이자가 중개업자를 찾아왔다니까. 자, 내가 돈이 급해서 아파트를 5억에 금매로 좀 내놓으려고 그런다.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 의뢰인이지? 의뢰인이 아니야. 의뢰인이지? 팔아주세요. 알았다 그랬어.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니까 매도자, 매수자 B를 소개하는 게 중개지. 지금 근데 자기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래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손님 것을. 이걸 우리는 법에서 금지한다는 뜻이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 거래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누구 것을 사야 되냐. 중개, 의뢰인. 의뢰인이라다 동글뱅이 칠하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뢰인을 찾아야 돼. 빨리. 자기에게 물건을 처분해달라 또는 사달라 의뢰한 사람. 아, 집을 사러 왔어요. 내가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런다. 내가 아파트가 세 채요. 내 거 사세요. 중개업자가 자기 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직접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봐요. 2번 직접거래의 상대방은 아까 의뢰인이라겠지. 의뢰인. 그럼 의뢰인은 꼭 소유자 본인만이냐 아니면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똑같냐. 이건 두 번째 나오는 거네.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면 의뢰인 즉 본인이 꼭 왔을 때 본인하고 계약해야 직접거래가 되냐 아니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법률행위, 수임인 이자들은 이런 민법에서 공부하면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누구에게가? 결국은 본인에게 다 기속돼 버리지. 그래서 이자들은 한 몸이란 말이지. 한 몸. 대리인, 수임인. 그래서 다 직접거래가 돼버린다는 첫 번째 판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직접거래에서는 어떤 것만 말하냐. 두 번째 줄. 소유권의 매매와 임대만이냐 모든 권리냐. 그거 다 동글뱅이 쳐야 모든 권리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거래는 손님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요 모든 권리요. 모든 권리 거래요.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많은 권리가 있잖아 민법에서. 그래서 어떤 거래도 다 손님하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모든 거래 잘 기억해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을 보는 거예요. 자, 의뢰인과 일회성 거래를 중개 의뢰인과 일회성 거래를 하였더라도 해석상 금지 행위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이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뜻이야. 일회성도. 아까 매매업은 뭐였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직접 거래는 손님 것을 단 한 번만 사도 다 처벌돼 버려. 처벌이 아까 뭐라고? 3-2라겠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거다 출제하여 다른 개공의 중개 이걸 통해서 했다면 직접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자, 줄을 쳤으면 줄 치는데 온통 힘을 다 들이지 말고 줄은 대충 치고 형광펜은 지금 초반에 쓰지 말아야겠죠? 한번 쳐버리면 이제 못 지운다고 연필로 칠하겠는데. 그래서 어제 일산에서 형광펜 다 뺏어버렸는데 원장님이 그리고 주변 문방구에 성인들에게 형광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 뚜껑 닫다 열었다가 그냥 시간 다 가버린다고. 뚜껑 또 잘못 닫다가 또 새로 닫고 막 그 의미 없어요. 자꾸 기억을 해야 돼. 단 한 번도 안 된다. 모든 거래다. 그러면 봐봐요. 아까 첫 시간에 중개업자가 매매 자기가 거주할 집을 매매할 수는 있다고 그랬지. 아까 업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중개업자도 집을 살 때 매매할 때 단 1회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손님 것을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거 허용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단 1회도 안 된다니까. 그냥 작년에 공부했던 쓰레기 같은 지식은 버리라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단 한 번도 안 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집을 살 때 지금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라고 돼 있지. 그러면 직접성이 끊어졌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공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소유 부동산 매각을 중개하는 경우 직접 거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아, 중개업자 지 것을 팔아야 한다니까. 남의 것을 중개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이라도 중개업자 직권은 아니잖아. 고로 직접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이 아다시피 자, 부부. 여러분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에? 재산은 별개라고 그러지. 재산 별산제란 말 들어봤나요? 혼인 중에 두 사람이 노력해서 쌓은 재산은 공유지만 혼인 전부터나 혼인 후에도 개별 사업에 의해서 벌었던 것은 부부 별산제라고 하지. 그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버리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의 처가 시집을 오면서 집을 하나 가져왔어요. 집을. 혼수품이 아니라. 복도 많은 사람이지. 누구는 운전면허증도 하나 안 따갖고 왔어. 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이 처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이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는 없다니까 원래. 예? 이걸 부부 별산제라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의해서 이걸 팔아서 처의 부동산을 팔아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어. 둘이 합의를 했어. 그랬더니 마치 집을 사러 온 손님이 있었어. 그래서 남편인 중개업자가 처의 부동산 매매를 했다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직접 거래냐 지금 이 얘기지.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누구 명의 거였으니까. 와이프 명의였죠. 그래서 직접 거래라는 것은 결론 의뢰인과 개공이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나 친척은 더더욱 남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직접 거래에 포함이 안 된다. 시험에 많이 나와. 이런 것은 지금 3번 잘 기억해. 그 다음에 4번 아까 민법은 이 직접 거래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되죠. 우리는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 그 여기 써 있잖아. 그 4번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3번 이제 쌍방대리. 여러분이 민법에서 쌍방대리 한 그대로예요. 이 개념. 자, 1번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란 개공 등이 권리 이전을 해. 이전이 누구야? 지난주에 했잖아. 매도자라고. 권리 취득을 해. 누구야? 매수자. 쌍방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쌍방대리라고 그래야. 민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지난주 거 개념을 모르면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다니까. 특히 민법하고 우리 과목이. 그러니까 우리 거는 10분 20분이라도 복습을 해야 한다니까요. 수업에 일단 동참하려면. 근데 여러분들이 10분 20분만 하고 남은 시간은 다 민계공학 하겠잖아 지금. 양이 많으니까 4월달까지. 근데 10분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고통스럽지. 남들 다 이해할 때 혼자 그냥 착도 못 찾고. 물론 늦게 온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꾸 들어서 3월부터라도 이제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빨리 그 1주차 때부터 다시 보든지 해서 따라와야지 본인이 이제. 물론 3월달에도 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지만 그때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니까 이제. 그러면은 더 버겁지. 그러니까 지금 개념들을 찾고 따라오셔야 돼. 자, 직접거래 쌍방대리. 지금 쌍방대리를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지. A가 있고 B가 있어. 갑이라는 중개업자야. 매도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팔아달래. 팔아달라. 그러면은 이자가 팔아주라면서 뭐라 그러냐. 야 네가 내 아파트를 파는데 시세대로 파는데 내가 지금 급히 외국을 나가니까 네가 시세대로 알아서 팔아다 하고 대리권을 줘버려. 그 이임장 인감 도장 다 주고 갔어. 등기 필증 이런 거. 그래서 며칠 기다렸더니 매수자라는 자가 부동산 사무소에 왔어. 어이 뭐 좋은 집 있으면 하나 소개해봐라. 중개업자가 내가 대리권 받은 이 집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든더란 말.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계약을 씁시다 그랬어. 내일. 계약서를 들고 계약금을 들고 갔지.
계약서 쓰려고. 근데 매도자가 안 보여. 매수자는 이제 왜 매도자가 안 오고 중개업자 네가 계약서를 쓰냐? 아, 내가 대리권을 다 받았으니까 나하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쓰자는 거예요. 자, 이건 법 위반이 아니야. 중개업자. 에? 법 위반이 아니야. 안 알려준다고? 위반이 아니야. 민법 했을 거 아니야. 대리. 민법 대리 했죠? 그럼 알아야지. 위반이 아니야. 아니지? 왜 아니야? 에? 저 한쪽만 대리했잖아. 일방 대리. 매수자는 본인이 왔잖아. 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뭐가 금지돼? 쌍방 대리가 금지되잖아. 일방 대리는 상관이 없어. 이? 아, 여러분이 중개업 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 한쪽 대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또 공부 잘못해가지고 또. 아유, 안 돼요. 본인이 꼭 오셔야 돼, 당사자가. 계약 한 건도 못 하겠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 두 번째. 근데 이번에 매수자도 대리권을 줬다고 봐봐. 그 이자도 외국 가버렸어. 네가 집을 하나 사주라. 나 외국 갔다 올 동안. 계약금 5천만 원을 나한테 아예 돈까지 맡겨놓고 갔다니까. 좋은 물건 나오면 하나 사놓으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대리권 받았지. 여기서 대리권 받았지. 둘 다 외국 가버렸지. 중개업자 뭐요? 혼자서 계약서를 찜질방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혼자 쓰는 거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쌍방대리. 근데 우리 법에서 이걸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왜?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할까봐. 근데 두 사람이 동의하고 갔어. 그럼 그거 해줘야 되더라고. 돼, 안 돼?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이게 쌍방대리. 그러면 그 2번 봐봐. 민법에서 또 써있잖아.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민법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봐봐. 이 규정은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지 개공이 당사자 중 일방 동골뱅이 일방 대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야. 아시겠나요? 3번 그 결론이 딱 기억해야지. 여러분 지금 채권법 했나요? 채권 민법 시간에 아직 안 했나요? 그럼 그 두 번째 줄은 필요 없어. 아직 여러분 채권하고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은 다 민법, 공법, 공시법이 전부 다 종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다 보면 알듯말듯한 게 나와. 그럼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순한테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다시 이제 공법, 민법을 끌어다가 설명하거든. 지금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다른 거 모르는 거 막 때려 넣어봐야 기본도 안 돼버려 나중에. 물론 작년에 뭐 재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이 뭐 지루하겠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 강의예요. 1, 2월 달은. 그러니까 그 줄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면 금방 이순환 때는 정리가 돼버려요. 왜?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세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럼 포기해 되게. 나는 안 될란가 보다고.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그 대신 이해할 수 있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그걸 기본으로 터잡아 이순환 때 거기다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해야. 아마 지금 이 기본적인 것도 좀 못 다루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 실력 차이가 지금 엄청 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표정을 봐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으면 하나 더 하고 어두우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왜? 포기해버리거든 나중에. 이거 어려워서 못 할까 봐. 어차피 여러분 7월 8월 가면 다 알아지게 돼 있거든. 이게 가을 되면 감이 알아서 떨어지듯이 괜히 땡감 딸라다가는 감 다 깨져버려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테랑들은 그걸 알아. 여러분들 지금 10개를 설명해야 되지만 3개도 버겁거든. 그럼 나중에 10개는 어차피 시험 전에 다 알게 돼 있거든. 그럼 차츰차츰 가면 여러분 6과목을 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다 쏟아 넣어버린 선생님. 하고 질려버려가지고 아이고 환불하고 가버려. 저 선생님 되게 어렵다고. 그게 아니거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이게 이제 알아져. 그러니까 단계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줄친 것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은 편하게 가면 돼요. 예?
왜 저 선생이 유명한가를 차츰 알게 된다. 차츰 알게 돼. 자, 그 다음에 그 222페이지를 보세요. 7번. 이제 마지막 7번째 나왔네. 이건 또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또 공법적인 내용이거든.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학원마다 약간 여러분 수준이 틀려요. 재수생이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아, 제가 지금 6개 학원을 나가잖아. 오늘은 지금 수요일 장은 강남장이 열렸고 내일은 제가 분당장이 열려요. 거기서도 지금 내일이 기다려진다. 목요일이 난리요. 여러분이 어제 수요일날 기다렸듯이 안 그랬나요? 그쪽도 난리라니까. 가영이가 유익하다고. 근데 재수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요. 근데 초보자가 많은 데는 조금 아무래도 더디지. 선생님들이 그 소통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표정을 자꾸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 그 부분을 아직. 근데 과감히 해버리는 선생이 있어. 그냥 중간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만 해주면 돼요. 표정 관리. 아, 고통스럽다 하면 한번 제가 더 설명할 거고, 화사한 미소가 오면 아, 이해됐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의 강의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니야. 꼭 대면 보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 서면만 올리라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꼭 이 난리가 나버렸잖아. 몇 사람 문고리가 다 해먹어버렸잖아. 자, 그 7번을 봐요. 탈세. 탈세 등 관계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딱 꺼내야지.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 딱 꺼내야지. 그 투기 조장 동글뱅이 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결론이 투기 조장행위를 법조문에 2개를 써놓은 거예요. 유형을. 그러니까 앞 끄는데 전담 부분이 거기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런 걸 우리가 미등기, 여러분 전매라고 해요. 물권법에서 했나요? 미등기 전매? 이건 했구만. 그래서 거기 목차 2번으로 내려봐요. 2번으로 내려오니까 큰 2번 중간에 탈세 등 관계법 목적이 미등기 전매라고 써졌지. 그게 하나 2번이지만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봐. 3번이 목차를 보라고 빨리빨리. 3번 보면 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라고 돼 있지. 그게 공법이네. 그러니까 2개를 끊어졌잖아. 오른쪽 페이지 3번 했는데 지금도 2번 보고 있네. 그런지 저렇게 책을 못 찾아. 그래서 미등기 전매. 하나는 관계법에서 전매가 뭐라고? 금지, 제한. 이런 걸 중개하는 걸 우리가 투기 조장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는 거기 2번과 오른쪽 페이지 3번 목차만 알면 돼,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하니까 그 2번에 봐봐. 왼쪽 페이지. 그 왼쪽 페이지에 1, 2번 해가지고 밑에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근데 그거 안 읽어도 돼.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민법에 미등기 전매 개념을. 전혀 안 읽어도 돼. 그냥 목차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A가 B에게 팔고 B가 뭐예요? C에게 팔았지. 그러면 여러분 공시법을 지금 하고 있잖아. 매매가 등기 원인이 돼서 공시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매매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안 해야? 해야지. 여기 봐야 한다니까. 뒤에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망한다니까. 스마트폰은 여러분 다 집어 넣어버리라 했잖아.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집중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좀 바깥 세상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가두리양시장 여기 들어오면 속세를 잊어야지. 여기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네.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보세요. 여기 민법. 이자가 매매를 했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 또 매매했으면 자기 앞으로 또 등기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공부한다니까. 공시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빠지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버린다니까. 투기꾼들이. 이런 걸 중간 생략,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B가 무슨 이익을 얻지? 에? 원래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크게 얘기해봐. 왜 이렇게 해서 이자가 무슨 이익을 얻어요? 탈세죠, 탈세. 그 탈세라고 써있잖아. 탈세. 여러분들이 이 매수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야 되죠. 이거 세법이네. 취득세. 또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거 내야 되거든. 그 다음 팔 때 또 양도 차익이 생겼어. 이익이. 그럼 뭐 내야 해요? 또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 또. 그러니까 이자가 세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 그 투기꾼들이 이렇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중간생략, 미등기, 전매라고 한다고 민법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후에서 중개업자가 이걸 조장해 줬다 이 말이라니까. 그럼 중개업자 너는 이루하여서 3-2로 처벌된다는 것이 투기 조장. 그래서 안 읽어도 돼. 그럼 오른쪽 페이지 봐봐. 맨 위에 3번 봐봐. 세 번째 줄. 몇 번 보라고? 3번.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뭐요?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고 돼 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 거기다 줄 차익. 그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어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등기 전매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이익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됐다고 돼 있네. 자, 이건 2번만 보는 거예요. 2번.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법. 또 여러분 주택법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주택법상의 분양권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난 11월 3일 날 이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분양권을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 받고 막 팔거든. 여러분들 분양권이 5억에 내가 분양 신청했다가 5억짜리 분양권 아파트가 5억이 분양된대. 그렇더니 당첨되자마자 누가 5천만 원 준다네. 그럼 5억 5천에 팔잖아. B가 샀어요. 근데 또 C가 또 이걸 사. 5천만 원 더 주고 또 6억. 나중에 입주할 때 2, 3년 후에 입주할 때 되면 이게 거의 7억까지 가요. 주변 시세까지 올라갑니다. 에?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때 분양가 싼 대치를 받잖아. 근데 결국은 기존 아파트의 시세까지 거의 따라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 할 때 판단을 해야 돼. 너무 비싼 걸 알려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자가 5천을 받고 팔아요. 그럼 봐봐. 이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벌었잖아. 5억 5천. 그러면 이자는 실거래 신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요즘에 이런 방송이 많이 나온 게 이 실거래 신고. 다운계약서. 5천만 원 세금 내려면 비싸잖아. 이런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에 아마 세법에서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50% 내야 돼. 그럼 5천만 원 벌었으면 2,500을 내야 한다고. 세금 많지. 세법에서 했나요? 혹시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했나요? 1년 미만 보유가 몇 프로지? 더 올랐나? 작년에 50%에 몇 프로예요? 저 뒤에, 그 앞에는 잘 모르니까 뒤에. 언니 몇 프로야? 또 몰라? 아무튼 도움이 안 되는 것만. 50%인가 돼요 이게. 그 다음 2년 미만 보유면 아마 40%인가 되고 상당히 비싸요 분양권이. 그러니까 이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뭐예요? 프리미엄을 5천을 받고 3천 받은 것처럼 다운해서 신고를 한다니까. 이게 다운계약서야. 요즘에 이거 다 지금 국세청에서 다 지금 뭐야 조사하고 다녔잖아. 세종시가 다 거들났잖아. 다 추적해갖고 다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 들었나요 방송에서? 아침에 텔레비 또 안 나오나요? 난시청적인가요? 그게 요즘에 다 나이. 이게 실거래가 이봐. 그럼 이제 가산세에다가 다 추징당해버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운계약서 쓰면은 10년 추적당합니다.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10년이요. 원래 국세 소멸시효가 5년인가 되죠. 그런가요? 세법. 근데 이것은 거짓 신고했기 때문에 10년으로 늘어버려요. 이 판례가. 그래서 8년 9년 전에 다운계약서 분양권 쓴 사람들이 지금 막 세금 내요.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어봤나요? 혼자 사는 것만. 분명히 이게 세법.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이에요. 양도세.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런 세금을 탄류하려고 이제 미등기 전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양권은 이제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딴 얘기인데 아무튼 분양권의 명의만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분양권을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고 세금 내도 2,500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샀다 팔았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금만 잘 내면. 여러분들은 중개업자는 안 되지. 왜? 매매업이 돼버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몇 개를 샀다 팔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테크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물건 찍어가지고 몇 억씩 번 사람 많잖아. 이게 세금 내고도. 그래서 지금 여기 학원 나온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자, 이게 분양권 거래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게 난리가 나자 당첨이 돼도 막 3년씩 못 팔게 해버렸다니까. 이제는 6개월씩 막 못 팔게 하고. 그거 했죠. 막 1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첨되자마자 팔려고 생각했다가 못 팔게 하니까 중도금 잔금 내려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 청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이제 분양이 안 되면 또 건설사가 살아야 또 뭐예요? 일용 노동자들이 살지. 그럼 또 살짝 풀어줘 또. 그렇게 해서 국가는 부동산 정책을 자꾸 조율하는 거지, 이렇게. 전매를 제한했다 풀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매 제한 중개예요. 그러면 1년간 전매 제한이 금지된 분양권은 팔 수 없다는 거지. 이 주택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1년 내에 그 분양권을 금지된 분양권을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걸리면 뭐예요? 3-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1년간 전매를 묶어놓으면 한 1년쯤 돼갈 쯤에 또 막 비밀리에 해요. 또 계약을 하고 전매 기간 끝나자마자 명의 넘겨주기로 하고. 그러면 기간 전에 하면 다 이 불법이라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5번째 줄에 그 임대주택법은 나오네. 여러분들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있죠? 5년 후에 분양 전환해 주는 거. 그러면 또 5년이 되어야 내 아파트가 되고 내가 팔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분양 전환되기 전에 또 미리 또 계약을 해요. 한 3-4년 지나면. 야, 내년이면 내가 분양 받거든? 내후년이면 받거든? 그럼 미리 사고 팔고 해버려 또. 나중에 전환되자마자 명의 넘겨주기로 하고. 임대아파트가 내 거로 전환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미리 사버리지, 그거. 그것도 뭐예요? 분양 전환되기 전에는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다 전매 제한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걸 중개하면 다 뭐에 해당된다? 투기, 조장행.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개업자들 이런 거 몰라가지고 중개를 하겠어요, 실무에 가서. 그래서 미등기 전매, 관계법에서 전매, 제한된 거, 중개한 것은 다 뭐다? 투기, 조장행위로서 3-2로 처벌된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아까 관련 증서 하면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라고? 관련 증서. 청약, 통장, 딱지. 이건 중개가 안 돼. 이제 결론은 기억해야지. 관련 증서하면 뭐라고? 통장하고 딱지를 딱 기억하면 돼. 그 대신에 지금 얘기했던 분양권은 증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있다. 1년 내 그것만 알면 돼. 나중에 이제 이순한테 조금 더 한두 개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직접 거래가 나오면 중개업자 등이 누구와 거래하는 거예요? 네? 의뢰인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동글뱅이. 의뢰인과 거래하는 걸 뭐라고? 직접 거래. 의뢰인에는 소유자 마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돼. 포함되죠? 반복성이 있어야 단 1회도 안 돼. 그 정도는 기억해야 한다니까. 지금 열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허용돼야 안 돼? 일방 대리는 되죠? 우리는 동의를 받아도 돼야 안 돼? 그 민법하고 반대라겠지? 그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는 대표적으로 미등기, 전매와 전매 제한 부동산. 그걸 조장하는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관직, 쌍투로 외워버려요.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쟁했다.
이게 형벌이 뭐라고? 3-2. 외우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관직상투 외워놓으면 저 뒤에까지 연결돼. 1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형벌이, 자, 봐봐. 형벌이 1-2하고 3-2가 있다고 그랬지. 지금 관직상투 4개 나와버렸잖아. 저 뒤에까지 연결된다. 기수면무가 뭐예요? 1-1이잖아. 여기서 또 물어봐, 시험에서. 그래서 금지행위는 40문제 중에 거의 3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앞자를 따준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외우기는 외웠는데 또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금지행위를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5페이지. 이번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 해가지고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와. 이 조문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